수산물 품질관리사 수화구 품질관리 수산 품질관리 1차 기술 해설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4회 수화구 품질관리 2018년 기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598입니다. 4회고요. 1차 기출이고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지만 혹시 가지고 계시는 분은 최근에 받으신 분은 한 2페이지 정도 늘어났으니까 276페이지일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지금 현재로 오늘 강의는 10개 이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2개는 올라갔고요. 지금 내일까지 다 올리고 또 내일 강의를 하면서 오늘 수사 일반까지 다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경매사까지도 진도를 지금 3일 동안 나가야 되거든요. 올리는 게 지금 문제가 되네요. 수화구 품질관리사 1차 기출했습니다. 76번입니다. 76번. 어루의 사후경직입니다. 사후경직의 설명에 옳은 것. 이거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76번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육이 강하여 수축되어 단단해진다. 어육의 투명도가 떨어진다. 물리적 탄성을 잃게 된다. 사후경직 수축 현상 일반적으로 혈압력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압력이 백색육보다 비해 더 잘 일어난다. 이렇게 싹 답니다. 그래서 사후경직의 수축 현상은 일반적으로 혈압력, 적색육, 붉은 색깔을 가진 어루가 보통육, 백색육보다 비해 더 잘 일어난다. 생사 해당 자궁 사후경직, 해경 자기소화 부패. 이 76번은 반드시 중요해가지고 적발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277번 수산물 선도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77번도 중요합니다. 휘발성 연기질소는 사후 직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수산물 연기질소는 사후 직후는 정지되어 있잖아요.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직후부터 계속적으로 일정한 후에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고요. K값은 ATP 관련 물질 분해로 따라 사후 신속히 증가하다가 부패가 되거나 일정한 값이 되고 나면 변화가 완료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제, 화학적 선도 판정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가공 원리를 이용하는 경우에 휘발성 연기질소 VBM의 적합한 선도 짚보고요. 가공 원료 이용하는 경우는 VBM이 좋다 이거죠. 핵가능은 K값 선도 판정이 좋다. 77번 중요하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명까지. 여기에 보면은 해석에 마지막 줄입니다. 이어서 트리메탈 아미노 옥시드의 분해에 의해서 트리메탈 TMA와 DMA의 생성, 의한 터가 이거 없어야 됩니다. TMA와 DMA의 생성, 아미노산 등 함질소 화합물의 변화, 염질소 아닌가? 이것도 좀 그렇네요. 분해에 의한 암모니아 등 각종 아미노 생성 때문에 휘발성 연기질소가 나중에 사후 변화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VBM 같은 거는 상어나 홍어 같은 데는 사용을 되지 않습니다. 읽고 이렇게 오타라든지 있는 건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8번 어육 단백질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특이한 게 또 나왔습니다. 76, 77은 중요하고요. 어육 단백질입니다. 이건 틀리라고 낸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몇 분만 정리하면 될 겁니다. 적색육, 혈압육은 보통육에 비해 근행질 단백질이 없고요. 이분이 답인데, 이 혈압육은 보통육에 비해 수분과 단백질이 다소 적은 반면 지방이 많습니다. 혈압육은 미오글로빈, 헤어글로빈, 색소 단백질이 많고요. 혈압육은 근행질 단백질이 많고 보통육은 근원섬유 단백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행질 단백질이 많다, 적다, 이게 되죠. 이게 틀린 겁니다. 혈압육은 근행질 단백질이 많으며, 혈압육은 이건 이제 무슨 말인지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 용어도 모르니까 아리까리합니다. 그런데 보통육은 근원섬유 단백질이 많다. 그리고 이제 우의 해석은 적색육의 혈압육에는 해유성 어종인 참치, 방어 등에 포함되고, 백색육의 보통육에는 정차성 어루, 넙치, 조기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백색류 오류에는 혈압력의 비율이 낮고 적색류 오류에는 혈압력 비율이 높다. 혈압력은 보통력에 비해 수분과 단백질이 다소 적은 반면 지방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육 단백질은 근기질 단백질이 적고 근원 섬유 단백질이 많아 충육에 비해 의육의 조직이 연하다. 콜라겐은 근기질 단백질로 분류된다. 완전 맛이 가는 문제입니다 이거. 자, 근기 단백질은 용매에 의한 용해성 차이로 따라 3종류로 나눈다. 근육 단백질은 용매에 따른 용해성 차이에 따라 3종류로 나눈다. 이 교수를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실험할 때. 78번 버려야 될 문제인지는 본인들이 후배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린 오징어에 말린 전복의 표면에 타우린이죠. 백색분말 타우린 바로 넘어갑니다. 티로신 그리고 만니톨 다시마 표면에 있고요. MSG는 수산물 함량이 가장 높은 아미노산의 하나로 글루탐산 갯장의 감칠맛 주원로다. 감칠맛 주원로는 MSG입니다. 다시마에 말린 다시마 하얀 가루는 무수 글루탐산으로 한다. 타우린 있고요. 오분자기, 굴, 문어 등에 있습니다. 타우린에 대한 어떤 그것은 혈압 강화, 동맥 경화라든지 성인병 예방, 단독병 예방, 시력 회복,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피로 회복 등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식품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시간, 온도, 허용한도, TT고 시간과 온도에 따라서 품온이 어떻게 변하느냐? 냉동 오지게 품질 제한합니다. 단 마이너스 18도 품질 유지 기간은 100일이다. 그래가지고 품질 유지 기간을 해석을 해놨습니다. A 가정은 냉동 오직 구매해서 마이너스 18도C에서 냉동 창고로 500일간 냉동 저장 후 비구매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때 비구매자가 품질에 대한 크레임을 받고 나서 A 가정은 마이너스 18도 냉동 보관 제품으로 품질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맞냐 안 맞냐 이겁니다. 품질 제한하. 그래서 답은 5번인데 품질 유지를 위한 시간 온도 허용 TTD 곡선은 동결식품의 품질과 저장 시간에 따라 품온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품질 제한율은 실용 저장기간 일수분의 100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 품질 제한은 1일 품질 제한율 곱하기 실용 저장기간 그리고 PSC는 실용 저장기간 일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 D는 5입니다. 품질 저하량 5다. 그래서 저하량이 5기 때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1선에서 1당 품질로는 1보다 큰 품질이 많이 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5가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변해버린 거죠. 예, 그게 기준치가 1입니다. 1인데 1보다 더 숫자가 많으면은 품질이 저하됐다. 1보다 1에 가까워야죠. 근사치가 되면은 품질 저하가 유지된다. 저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해석은 그렇게 하고 김용에도 좀 더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번에는 냉동기의 냉동 능력에 따라서 1냉동톤 정의는 아까 했죠. 0도의 물 1톤을 24시간에 0도시 얼음으로 만드는 냉동 능력을 1냉동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의 냉동 해동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82번입니다. 82번도 중요한 문제니까 상온보다 낮은 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각 방법으로는 정발 잡념을 이용한 방법이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맞습니다. 수산물의 냉동한 경우 일반적으로 제품 내부 온도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 사이에 온도 범위에서 빈결정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최대 빈결점 생성대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 빈결점, 빈결점 생성대 얘기하는 거고, 냉동 수산물 해동 시 제품이 내부로 들어갈수록 팽당부의 형성 없이 급속히 해동된다. 내부에 들어갈수록 팽당부가 있으면서 급속히 해동은 안 되겠죠. 왜냐면 밖에가 더 단단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밖에는 단단한 정도, 강도가 약하고 안에 들어가서 단단해지겠죠. 시간이 지니까. 3번은 거꾸로 말했고요. 수산물 동결 시 빈결정 수가 적으면 빈결정 크기가 커진다. 이게 뭐냐? 빈결정 수가 적다는 것은 얼음덩어리 크기는 커진다. 수가 적으면 수가 많고 수가 적다는 것은 완만 동결을 했다는 겁니다. 완만 동결은 얼음덩어리 크기는 커지겠죠.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이렇기 때문에 완만 동결의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82번이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83번입니다. 어육 소시지입니다. 어육 소시지 같은 제품을 봉합 밀봉하는 방법으로 실건,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해 포장 용기에 끝을 묶는 방법은 결속법입니다. 결속법, 기계적 밀봉법, 접착식 사용법, 고주파. 어육 소시지 같은 것은 끝을 묶는 방법은 결속법이라고 합니다. 문제 툭 던지라고 이게 착합니다. 기계적 밀봉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계적 결속법, 결루법은 소시지, 가공 치즈, 생선 등 폴리머 비닐 튜브에 넣어 양끝에 묶는 방법이고요. 어육 소시지와 같은 제품을 봉합 밀봉하는 방법은 실건, 알루미늄으로 묶는 방법은 결속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참 실무적으로 어려운 문제고 실무를 한 사람은 쉬운 문제입니다. 84번 수산물 포중국의 3조에 따라서 기본 문어전어죠. 문어전어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3, 5, 10, 15, 20입니다. 50kg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 탁 던지라고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문어전어가 포중거래의 단위 기준입니다. 문어전어 3, 5, 10, 15, 20kg입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 P이죠. 에틸렌에 용한 적정 필름 주머니에 넣고 밀봉한 후 가열 사고는 레트로트 파우치 식품입니다. 레트로트 파우치 식품은 2차 포장까지도 준비해야 되는 가공식품입니다. 가공 포장식품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86번은 수산식품의 냉동 저장 시 품질 변화의 방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2차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건조하는 것은 포장하고요. 치질사나 그레이징이고요. 단백질 변성은 동결 변성 방지제 첨가합니다. 그리고 드립 발생은 급속 동결하고 저장 온도를 플러스 1도 정도로 낮게 합니다. 이번에 답이고 김용의 이해때 응용해서 문제가 왔습니다. 그 다음 수산식품을 냉동하여 빙결정 얼음덩어리를 성화 건조시키는 성화 건조는 고체에서 액체가 아니고 기체로 바로 날린다는 겁니다. 동결 건조 방법. 동결법 뭡니까? 동결 융화. 밤에는 동결, 낮에는 액체로 돼가 동결 융화. 이거는 동근법입니다. 동결하고 융화, 융해죠. 융해 맞죠? 그 동근법입니다. 맹태 같은 거는 자연의 동근법으로 말렸다가 밤에는 얼리고 낮에는 풀고, 그러니까 액체로 하는 것이 동근법. 강원도 맹태 같은 거, 덕장에 맹태 같은 거 말리고, 오징어 말릴 때 그런 것을 덕장 할 때는 동근법입니다. 자, 훈제품 중 냉온품 저장성의 증가, 여기는 옳지 않은 것은 비싸게, 앞에도 기술문제 나왔죠. 냉온품 저장성을 증가시킨 여기는 옳지 않은 것은 훈연전 건조에 의한 수분의 감소, 오케이. 가열에 의한 미생물, 가열이냐 연기냐 이겁니다. 연기 성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가열은 하되 가열보다도 가열을 해가지고 그 가열이 된 연기로 미생물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답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88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훈연 성분 중에 항균성 포르말데히드 같은 항균성 성분으로 미생물을 억제시키고 삼위시킵니다. 첨가된 소금도 역시 수분을 용출시켜 버리잖아요. 수분을 없으면 미생물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이게 훈제품의 원리입니다. 훈제품의 원리니까 다음에 더 보완하겠습니다. 굉장히 88번은 중요합니다. 89번 가다랑어 자배건품 제조 시 곰팡이를 붙이는 이유는, 이거 몰라도 곰팡이를 붙이는 거는 매주에서도 곰팡이 붙이죠. 사람한테 좋으니까 바로 식품 해가지고 묻겠죠. 병원순 세균이 증가하면 안 묻겠죠. 1번 답이네, 그죠? 수분 함량의 감소, 지방 함량의 감소, 제품의 풍미 증가. 그러니까 89번도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처음 본데 가지고 아이고 이거 나 모르겠네 하지 말고 일단 경험, 살아온 어떤 일반적인 상식 경험을 딱 동원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주관에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바꾸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90번 수산가공품 중에서 건제품의 연기로 오는 것은 건제품입니다. 말리는 겁니다. 옳은 것은 동건 바로 수분을 없애죠. 항태, 동결 융해입니다. 소금품 그대로 말립니다. 소금품. 그런데 마른멸치는 작은 품이죠. 연근품은 마른 오징어는 바로 말리니까 작은 품이고요. 연근품은
간을 줘가지고 이제 소금으로 없애는 거고요. 작은 품은 삶아서 하는 거니까 마른 멸치가 작은 품입니다. 그리고 연금품은 굴비 같은 게 연금품이고, 이거 90번 문제도 한 문제 항상 나오니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식품공주상 액젓의 구객 항목에 같은 것은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식품공주는 중질소, 타라색소, 대장군, 일반 세군수는 안 나옵니다. 액젓은 일반 세군수는 세군이 필요 없고 대장군이나 타라색소, 중질소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액젓은 소금으로 많이 쓰니까 일반 세군은 거의 다 일반 세군이 죽거든요. 대장군 같은 거는 남아있고 타라색소, 중질소, 예, 그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꽁지 통전이면 진공도 측정인가, 진공도가 25 CGH 때 간의 내기압은 차이력 문제가, 물론 이게 간의 내기압은 측정 당시 간의 외기압은 진공도 빼기 진공도는 내기압이다. 그러니까 75 에서 75.3에서 25를 빼면 50이다. 이렇게 답은 찾는데 이걸 과연 맞춰야 될까? 저는 버린다고 했습니다. 후배님들 보고 요거 좀 따라서 하십시오.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한 문제 정도 툭 던집니다. 수산식품의 비호소적 갈변, 비호소적은 서로 식품끼리 붙는 거죠. 아닌 것은 호소적 갈변이잖아요. 최후의 혁변은 호소적 갈변이라고 했습니다. 해석은 호소적 갈변과 비호소적 갈변. 최후의 특별은 티로신이라는 호소가 티로신아제 이름을 가진 티로신이라는 호소가 변하는 것이, 흑변을 변하는 게 멜라닌이라고 했습니다. 세균성 식중독 예방하는 방법이 세균성입니다. 식중독입니다. 익혀먹기, 청결 손 씻기, 고차오염 방지. 오케이. 자, 청결 손 씻으면서 아까 말대로 화장실 갔다가 손 안 씻고 먹는 수산물을 손대잖아요. 고차오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냉동식품을 실온에서 장기간 하면 냉동에 실온 같은 상온이나 실온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0에서 10도가 상온인데 보통 거기서 장기간 해동하면 안 됩니다. 해동할 때도 온도가 몇 도 안에서 빨리 해동하고 포장을 어떻게 한다. 식품 공전에 있거든요. 나중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2차 할 때는 제가 지금 이것도 알았는데, 이제 해동 온도는 지금 해동 온도는 보통 16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식품 공전을 보완하겠습니다. 나중에 2차 할 때 있거든요. 공전에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최근 16도라고 되어 있는데 16도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식품공전 2차 할 때, 2차 체계 있을 때 하겠습니다. 자, 95번. 감기능이 약한 60대 남자가 여름철에 조기를 날 것으로 먹은 파란 오한을 증세했다. 수의로 폐혈증임을 했다. 가장 의심되는 부분은 비브리오 볼리피코스 폐혈증. 4번입니다. 96번. 햅삽 치료지수 중 4개 적용 과정. 저거래요. 그러니까 위중한 모를 개성 검증하여 문서로 작성하자 이겁니다. 위중한 위자가 없으면 모든 잠재 조선 분석 니은이 먼저 우선이겠네요. 니은과 중요관리점 결정, 니은과 기억은 순서가 됩니다. 니은 기억 되고 나서 한계기준 설정하고 모니터링 하겠죠. 리얼 뒷값 오케이. 햅삽은 또 있으니까 해자나 어나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자, 97번. 들어갈 중금속 종류는 1번 구수 미나타입니다. 미나 수미 네, 수원입니다. 답이 카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요것입니다. 미나타에서 전에 일어났고, 미나타 중동 증상은 사지마비라든지 임산부는 자폐증, 기행화 원인이 됩니다. 제조 공정에서 박물관 중추신경을 때리주는 겁니다. 이상적인 셀 같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수미, 카이, 수미는 기준이 0.5입니다. 0.5 mg/kg 이하고요. 카드뮴은요, 2.0이네요. 2.0 mg/kg입니다. 메탈수는요, 심해성으로죠. 심해성으로 1.0입니다. 1.0 mg/kg. 나중에 안전성 허용 정밀 검사 기준치입니다. 모르면 이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차 하는 사람분은 검정의 범위고 식품의약 정밀 검사의 안전성 허용 기준치를 말씀드렸습니다. 98번. 수산식품 제조 가공업체 햅삽 인증을 받기 위해 순수히 하는 선행요건이 두 가지가 있죠. 우수인력 채용은 아니겠죠. 냉장, 냉동실 을 갖추고 영업장 관리하고 위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식품위생부에 판매 가능한 거. 말카이트 그린, 안 되죠. 메탈수는, 금방 얘기했죠. 메탈수는 1.0입니다. 안 되죠. 매도수, 마비성 배도건 아까 전에 0.8 미크로 G 퍼, 100g이죠. 그리고 나서 80 mg, 80 미크로 G 퍼 100g이고, 그리고 0.8 mg 퍼 kg입니다. 0.8알로니까 3번은 가능하네요. 그리고 보고독은 10알로니까 안되고, 먹으면 끽 죽죠. 예, 해석이 되어 있고, 수분사 2차까지 2차 80톤에 응용해서 올려놨으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분사 4의 2차 기출 문제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100번입니다. 페루 독소입니다. 네. 80 미크로 G 퍼 100g. 미크로는 100g이네요. 80 미크로 G 100g 맞습니다. 넘어가고요. 페루독소입니다. 페루독소 식중독에 옳지 않은 것은, 페루독소는 주로 페루의 내장이 존재하며 조릇이 쉽게 열입하게 된다. 일본은 쉽게 안 됩니다. 페루독소는 아까 넘어가고요. 마비성 배독은 식중독은 증상이 습지 않은 30분에서 3시간 이내에 마비 등 일어난다. 설사성 배독은 설사가 중요 요인이 되고 구토, 복통을 일으키고, 기억상실성 배독은 중요 증상은 메스꿈 등이 일어난다. 이 문제가 지금 마비성 배독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페루독소는 마비성 배독, 설사성 배독, 기억상실 배독이 있지만, 지금 기억상실성 배독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그게 오해 문제고요. 마비성 배독에 대해서는 아까 말대로 마비성 배독은 0.8 mg per kg 또는 80 똑같습니다. 미크로 G per 100g이 허용치입니다. 이 알로돼야 먹는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사회를 이렇게 마치고, 오해는, 아이고 머리야, 오해는 지금 글자 크기가 조금 더하고, 오해는 범위가 굉장히 많네요. 처음부터까지 오해는 아마 하더라도 2개로 해가 끝을 내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